자, 요 문제 보시면요. 38페이지 43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에 대한 이야기거든. 일단 둘이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밑을 똑같이 만드는 과정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보이시죠? 10 곱하기 10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그래서 얘는 10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입니다. 그거에 x제곱을 지수에다 올려놓은 거지. 그 다음 여기 100분의 1은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됐죠? 그럼 문제에서 준 건 이거네요. 10의 2분의 3의 x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x 빼기 2분의 1과 같다. 됐죠? 지수법칙. 그래서 이렇게 끊었으면은 뭐 되게 당연한 거를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말 안 해?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틀리신 분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결론, 밑이 둘 다 동일하게 10으로 같은 상황이니까요.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요거겠네요. 2분의 3x제곱이 마이너스 2x 빼기 2분의 1과 같고 다 2를 곱해서 넘겨버리면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0이다. 됐죠? 그럼 얘는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정수는 누구? 마이너스 1. 끝. 이런 거죠. 그러니까 43번 틀리신 분 같은 경우는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잘 보시면 된다고요. 숙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숙제 좀 해야겠죠? 네, 내년부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겠지만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네? 여기까지죠? 네.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39페이지에 있죠? 54번이에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54번.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A고요.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B라고 했을 때 A, B를 곱하세요라는 거. 자, 단 X는 3분의 2보다 큰 값들만 우리는 관찰하기로 하였다. 자, 첫 번째 식 먼저 볼게요. 다음 방정식이죠. X의 X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X의 4X 플러스 3과 같다라는 거지. 일단 단편적으로 보시는 건 이거부터. 밑이 같아. 그럼 지수끼리 같으면 같은 값일 거야.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X제곱 마이너스 2와 4X 플러스 3이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거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0이라는 말이니까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5만 있겠죠. 이유는 3분의 2보다 X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에 마이너스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죠. 내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밑을 관찰했을 때 밑이 누구야? X인 거지. 그럼 밑이 X라는 말은 X에 1을 넣었을 때 지수에 누가 오든 항상 그 값은 같을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X엔 1을 넣어도 되는 경우겠네요. 해서 이 두 근의 합, 그것이 A다. A는 6이라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됐죠? 그래서 그냥 지수끼리 같은가 봐 하고 끝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밑이 1이면 지수에 누가 와도 같은 값이야. 또 지수에 0이 오면 밑이 누가 와도 둘은 같은 값이야. 됐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두 번째 방정식이죠. 자,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이야기. x-3분의 2에 2x 빼기 3제곱은 2에 2x 빼기 3제곱과 같으아 라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차피 지금 보면 지수가 똑같거든.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밑이 같으면 되겠다. 됐죠? 지수에 둘 다 2x 빼기 3이 있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다. x 빼기 3분의 2가 그냥 2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 x가 몇이다? 3분의 8이 오면 되겠다. 3분의 2보다 큰 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 지수에 있는 2x 빼기 3이 0이라면 밑이 누가 오든 다 1로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x가 몇일 때?
2분의 3일 때. 그럼 2분의 3은 3분의 2보다 큰 건가요? 그쵸? 3분의 2는 1보다 작고 2분의 3은 1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큰 수인 거 맞지? 그래서 B에 올 수 있는 값은 이 둘을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은요. 왼쪽에다 쓸게요. 3분의 8하고 2분의 3을 더한 값 6분의 8이 16 플러스 9 6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얘가 B값이겠네. 그럼 A값이랑 B값을 둘이 곱하세요니까요. 결론 A, B 곱하면 6 곱하기 6분의 25 그래서 몇이다? 25입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게 54번 문제죠. 해서 구조를 보시고 관찰을 하는 건 좋아. 밑이 같으면 돼. 지수가 같으면 돼. 까지는 좋은데 그 이외에 밑이 둘 다 1이라면 지수에 누가 와도 같은 값. 지수가 0이라면 밑에 누가 와도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까지도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64번. 41페이지입니다. 64번 문제. 6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상문제죠. 다음 부등식은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5일 때, 그러니까 정수가 5개래요. 이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건, 자, 여기 8분의 1이 있거든? 얘가 결과적으로 2의 몇 제곱? 마 3제곱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2의 ax제곱이 작거나 같은 거죠. 2의 몇 제곱보다? 마이너스 3x제곱보다. 됐죠? 지수법칙. 그러면 우리가 밑을 보면서 분석하면 되겠네요. 자, 밑이 2예요. 밑이 2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요거부터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증가하는 형태 함수를 그릴 수 있다. 그 말은 지수 크면 큰 거다. 오른쪽이 더 크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 왼쪽에 있는 지수에 오는 값 ax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된다는 거 아닐까? 됐죠? 넘겨서 부호 바꿉니다. 3x제곱 더하기 ax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그럼 이때 x를 앞으로 묶어내시면 3x 플러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뭘 관찰해 볼 거냐면, 자, 자연수 a라고 했거든. 그럼 얘 0 만드는 값 누구야?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a죠? 맞아? 그럼 여기 2차 부등식 아래로 부르기 있어. 누구는 왜 0 나와?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a. a가 자연수니까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라는 말이거든. 그럼 일단 0 포함이죠. 그럼 0 포함해서 정수 5개를 써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여기 써야 되겠네. 됐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따라올까요? 그러면 작거나 같은 애는 0, 마1, 마2, 마3, 마4 5개.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마이너스 5 대입하잖아? 이 2차 식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잖아? 나오는 값은 양수여야 돼. 됐음? 자, 요 식을 편의상 fx라고 바꾸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한 건 0보다 큰 애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건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된다고. 됐죠? 여기 마사가 지나가도 상관없지? 그럼 0, 마1, 마2, 마3, 마사까지니까 5개 맞거든. 됐어? 근해 분리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개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문제마다마다 유형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을 하기 전에 근해 분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관찰해 봤던 겁니다. 자, 결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5 곱하기 3, 75죠. 마이너스 5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곱하기 3이네요. 48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야 되겠지. 자, 넘어가서 이야기합니다. 5a는 75보다 작으니까 a는 어떤 애? 몇이냐 이거? 15인가요? 15보다 작은 애가 될 거고.
넘어가면 4a는 48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4 나눠서 어떤 애? 1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겠지. 자, 이게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자연수 a는요. 12, 13, 14에서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여러분들이 구하려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자리가 9니까 답은 3번이겠죠. 끝. 그래서 근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아니야. 그래서 수업 처음에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근의 분리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항상. 맞추신 분 손. 잘했습니다. 네,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나요? 어떻게 풀었어요? 넣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나 근의 분리로 안 보고 그냥 네가 적어놨잖아 이 새끼야.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랑 마사 사이인데 마사가 돼도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좋죠. 네. 안 알려줘요. 집중하지 않으면 몰라요. 영상 보세요. 그래서 나 근의 분리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워. 얘는 다른 방법 없어? 얘는 있지 사실.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생길 수 있거든. 얘는 써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A가 4보다는 마사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님? 그러네요.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값 나오죠?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번차를 해도 가능합니다. 근의 분리 이야기를 적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고 65번입니다. 그럼 65번 어떻게 풀래? 라고 말하시면 일단 밑이 10인수니까요. 여기 지수 좀 확장해서 얘기할게요. 자, 얘는요 10의 몇 제곱입니까? 2분의 4-x제곱이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2분의 1승 됐죠? 근데 밑이 10인데 지금 오른쪽이 더 크다고 했네. 그 말은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x 빼기 1의 제곱이 2분의 4-x보다 작거나 같은 애다 라는 그냥 그 부등식 그대로 방향대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싹싹싹 넘겨주시면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뽕뽕뽕 4-x니까요. 2x제곱 몇이야? 빼기 3x 빼기 2가 뽕뽕뽕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가 2x랑 x고 여기 1하고 2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네.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a 값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집합 A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집합 A에 있는 원소의 범위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짜라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얘를 수직선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합 A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 사이 얘네가 집합 A의 범위예요 라고 했을 때 집합 B는요 얘네를 덮고 있으면 좋겠거든. 이게 B 됐죠? 얘도 이제 등호 포함이니까 등호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것까를 살짝 고민해 보시면 자, 집합 B 0 만든 x값 하나를 알파 0 만든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합 B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0 만드는 두 값을 내가 편의상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수직선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됐어요? 빼박이죠. 이건 근의 분리 무조건 써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 혹은 같은 애. 같아서 상관없으니까 둘 다 등호 있지. 마찬가지 2를 대입한 값도 0보다 작은 애 혹은 같은 애가 와야 되겠네. 그래서 편의상 fx라고 여기 있는 집합 B의 2차식을 뿅 표현하면 여기 f 함수에 2를 대입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a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해서
64번 같은 경우는 근해 분리 안 써도 되잖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2 대입하시면요. 2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요. 4분의 1 빼기 2분의 1a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올 거고, 넘어가면 몇이야? 2분의 1a가 마이너스 4분의 7. 그럼 A는 누구냐? A는 누구야? A는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 A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되겠네. 이거 문제 푸신 분 손. 이거 문제 풀었다 손. 손 좀 들어줘. 하나, 둘, 셋, 넷. 손 든 거야? 내려주세요 이렇게. 네. 네 분. 잘하셨죠? 근해 분리 썼어요? 이 표현 봤어요? 봤어? 승준이 봤어 이거? 이런 식의 표현? 봤어? 네, 됐어요. 동현이 봤지? 응.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하려면 근해 분리 개념이 꼭 있어야 되거든. 잘 정리해 주시고, 안 되신 분들 다시 해보셔야 돼요.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어떤 범위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래프 그리고 관찰하면 뭘 해야 될지 보입니다. 모르겠으면 한판축,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봐야 된다 라고 고민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42페이지 70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상문제였죠? 어떤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여기를 관찰해 볼게요. 그 친구가 일단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봐. 뭘 바꿔. 이대로 봐요. 어떤 애, 어떤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죠? 작죠.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상황. 밑이 누굽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내가 아는 첫 번째. 밑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1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왜? 1의 모든 제곱은 다 1이니까. 일단 1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밑에 오는 이 숫자를 가만 봤더니, 이 식을 가만 봤더니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거든. 맞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떤 애가 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올 거란 말이야. 됐죠? 이런 숫자가 오는 상황입니다. 왜? x값에 따라서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는 또 넣으면 안 된댔어? 오케이. 여기까지죠. 0은 못 오네. 문제도 줬으니까. 그럼 결론. 밑은 어떤 애? 일단 0보단 커야 돼. 하지만 1이 오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하고 1 사이가 올 때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1보다 큰 애가 왔을 때. 0보다 큰 애가 오는 건 맞는데 1이 오는 경우는 문제에서 말하는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1이니까. 그럼 끊어서 봐야지. 0하고 1 사이 1보다 클 때. 두 가지. 됐죠? 그 다음 계속 관찰해 봅니다. 만약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었다 하면 x제곱 계속 쓰기 귀찮은데? 그냥 쓸게요. 뭐야? 뭐 지워졌어? 이건가요? 네, 됐죠? 아니,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었다 하면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때 x의 범위는요? x는 어떤 애 보면 되죠? x 어떤 애 보면 돼요? 2보다 어떤 애? 0보다 어떤 애?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 그 다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큰 애? 그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야? 생각해봐.
빨리 생각해 주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얘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야. 안 그래? 안 그래? 이거 0하고 1 사이니까 0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잖아. 요 사이에 올 때, 요때 두 가지잖아. 맞아? 요거 x값 몇입니까? 0. 요거 x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2.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x에 어떤 애가 오면 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가 오면 되는데 이것도 다시 쪼개놔야죠. 왜? 0은 오면 안 되거든. 그럼 어떤 애?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끊어보셔야지.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문제에서 뺐거든. 이런 거 틀리면 서술형에서 또 점수 까이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애가 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입니까?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맞아요? 맞아? 그럼 다시 볼게요. 이때 생각. 감소함수 0하고 1 사이에 없는 값이 있고요. 여기에는 x 더하기 1이 온 거죠. 맞아요? 그럼 다시 봐야 돼. 밑이 감소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일 때 그때 지수 더할 때 x 더하기 1이 왔다. 맞아? 그럼 x자리 손가락 뭐야? 응? x자리에 어떤 애가 오면 얘가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을까? 감소함수? 감소함수? 따르란 딴딴딴 딴따르단딴딴 야 감소함수 누구 넣으면 0 나와? 0 넣으면 누구 나와? 1 나오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거죠? 여기 x 더하기 1이 뭐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나와야 돼. 인 거지?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범위일 때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x는 어떤 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범위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말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결론, 우린 누굴 말하면 되는 거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될 거라고. 자, 다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x의 범위 다음과 같을 거야.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라는 얘기는 감소함수라는 거잖아. 그럼 지수에 오는 이 x 더하기 1은 어떤 애가 와야만 이 결과가 1보다 작을까? 라는 질문에 0보다 큰 애 넣으면 1보다 작게 나와. 맞아? 밑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지수에 오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된다고.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 이게 첫 번째 구간에서 x값. 같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요? x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뺐으니까 중복 안 되겠지 뭐. 됐죠?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두 번째. 만약 밑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 1보다 크다면 그럼 그때는 얘는 어떤 함수? 증가함수. 그럼 역시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에는 x 더하기 1 얘가 어떤 애가 와야? 0보다 작은 애가 와야. 맞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등호 빼는 게 맞구나. 이거 여기 빼주세요. 이 등호 좀 빼줘요. 네. 미안해요. 이거 1일 때도 봐버렸네. 빼주세요. 스미마생. 네. 이 얘기구나. 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갈게. 증가함수라면, 밑이 증가함수야. 그럼 이런 그래프일 거라고. 그럼 어떤 애 넣어야지 1보다 작게 나와? 음수. 지수 자리 누구? x 더하기 1이 음수가 와야 된다고. 그럼 계속 얘기하죠. x 더하기 1의 제곱이 1보다 크려면 x 어떤 애 내면 되니? 0보다 큰 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저기 이차함수 그래서 얘기했잖아. 1보다 큰 값 나올 거야? 0보다 큰 애 넣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은 애 내면 된다며. 그럼 결론은 뭡니까? 0보다 큰 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중에서 x 어떤 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 애들. 얘네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둘의 교집합인 거죠? 그럼 x는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는 거네. 됐어요? 그래서 결론, 얘하고 얘 두 개가 x값의 범위가 되겠고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값들을 말해줘라 인 거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죠? 얘는요?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밑이 1보다 클 때, 그때 지수에 어떤 애가 와야만 1보다 작게 될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한 거라고. 그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무너졌어. 자, 73번 갑니다. 자, 73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에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봐봐. x에다가 네가 누구를 넣든 간에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런가 봐 라고 쓱 문제를 보신 다음 드는 생각. 똑같은 게 반복되죠? 5의 x제곱. 걔를 내가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이때 t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가 올 거야. 같이 쓰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5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주의사항. 우리는 어디를 봐? t가 0보다 클 때만 봐. 25.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자, 73번입니다. 마지막에 보는 게 아니었는데. 자, 73번입니다. 2차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거든. t가 0보다 커. 그럼 내가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은 이거야.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야. 그 다음 꼭지점의 t좌표를 알아. 누구? A야. 맞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린 어디를 보기로 했냐면 t가 0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다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예를 들면 t는 0이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맞아? 그럼 첫 번째 상황 이런 거죠.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런 그림일 거야. 우린 여기서 이 파란색의 오른쪽만 보기로 한 거거든. 맞아?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때 오는 이 함수의 최소값은 t가 몇일 때? a일 때. 그 값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받아들여?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이런 그림일 거고, 이런 그림이라면 t에다 a는 값 a제곱 빼기 2a제곱 더하기 25.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누굴 넣어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정리할게. a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하면 a가 어떤 애?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보기로 한 건 0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지? 그럼 이때 a의 범위, a는 어떤 애?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항상 성립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범위인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거든. t가 0일 때가 a보다 왼쪽이 아니라 야, 이 새끼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보기로 한 건 어디였어? 0보다 오른쪽만 보기로 했지. 맞아? 0보다 오른쪽만 보기로 했잖아.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최소값 누구? t에다 0 넣는 게 최소거든. 맞아? 근데 잘 봐야 돼. 우리 0 넣을 수 있니 없니? 없지. 0보다 큰 애만 보기로 했지.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t에다가 0을 대입한 두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을 때겠죠? 됐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0을 대입한 게 가장 최소값일 거야. 자, 일단 0을 대입해 본다라고 볼게. 몇입니까? 25죠? 잠깐만. 그럼 이거 0 대입 못 하잖아요. 어쨌든 0을 대입했을 때 25니까 여기에 구멍을 뽕 뚫어놔도 25보다 어떤 애? 큰 애가 온다는 말 아니야? 맞아? 25보다 큰 수가 온다는 얘기 아니야? t가 0보다 크면 25보다 큰 수가 와요 라는 말이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걸 굳이 확인할 이유가 딱히 없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 A의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지.
받아들여? 그럼 내가 안 본 게 있어. 뭘까? A가 몇일 때? 0일 때. 맞아? 그럼 선생님 A가 0이면 이거 항상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받아들여? 자, 질문해 볼게요. A가 0이면 항상 성립합니까? 네. 이유는요? A에 0 넣으면 우리 부등식 그냥 쓸 수 있어. t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거 맞잖아. 플러스 25가 붙어 있으니까. 납득이 돼? 결론. 얘도 성립하는 거네. 그럼 결론. A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0보다 작은 애. 또는 0을 넣어도 되는구나. A는 어떤 애가 온다? 5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다. 해서 A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적인 이 문제도 약간 비슷하죠? 자, 75번입니다. 보실게요. 75번입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라는 안전 문자가 왔네요. 자, 75번입니다. 너무 추워 좀.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IO, 수심이 X인 곳의 빛세기를 I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모르겠어. 수심에 따른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런 관계식이 있대. 얘는 수심이 X일 때 빛의 세기고 수면의 빛의 세기는 이렇게 얘기한대. 여기 나오는 문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읽으면 누군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어느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가 수면 빛세기의 2의 5제곱분의 1 이하가 되려면, 그럼 다시 수면 빛의 세기를 수면 빛의 빛 지으시니? 빛의 세기를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I0라고 하면 이때 이런 거죠. 어느 지점 X미터 지점에서 그때의 빛의 세기가 I0에 2의 5제곱분의 1, 2분의 1의 5제곱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음 이라는 표현인 거거든. 그럼 나는 얘를 문제에서 준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다시 갑니다. I0에 2분의 1에 4분의 X제곱, 얘가 뭘 의미한다? X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인데 그 빛의 세기가 얘 이하였으면 좋겠다. 얘가 I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그 I가 I0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겠지. 됐어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은 두 개라고. X지점에서의 빛의 세기를 I라고 했을 때 그 I가 I0의 2분의 1 5제곱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이하였으면 좋겠고, I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근데 이 I가 누구였다고? 얘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결론. I 대신에 얘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같은 거니까. 납득이 될까요? I0 2분의 1의 4분의 X제곱이 뽕뽕뽕 I0 2분의 1의 5제곱. 됐죠? 그래서 I0 날려주시면 결론은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구나. 4분의 X가 5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거든. 그래서 X는 어떤 애? 2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어. 최소는 20. 끝. 됐어요? 그래서 관계식 내가 일부러 두 개를 세웠죠. X미터 지점에서 빛의 세기를 I라고 했을 때 이 I가 얘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음. I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문제에서 줬잖아, 관계식. I랑 얘랑 같은 거니까 바꿔 써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거꾸로 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76, 77 해야 되나요? 이거 76, 77 질문하신 분 손. 자, 76입니다. 어떤 필름을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필름은 뭐죠?
요런 거죠, 요런 거. 이런 거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에다 붙인 거. 네. 그렇다고요. 어떤 필름을 유리 한 장에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에 75%만큼 차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 빛의 양의 128분의 127 이상을 차단하려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여야 될까요? 라는 거거든. 잠깐만. 75%가 차단된다는 건 4분의 3이 차단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그 말은 유리를 한 장 통과할 때 빛이 얼만큼 통과된다? 4분의 1만큼 통과된다.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28분의 127 이상을 차단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통과되는 빛이 11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납득이 돼?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단 문제는 사실 통과로 바꿔서 얘기해요. 왜? 필름을 하나 통과하면 처음 거에 4분의 1만 남아. 그거에 또 4분의 1만 통과한다고. 맞아? 그럼 거꾸로 처음 거에 4분의 3이 차단돼. 그리고 나서 4분의 1이 통과됐고 그거에 4분의 3이 차단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통과로 얘기하시는 게 편하니까. 처음 거에 4분의 1 통과하고 그거에 4분의 1이 또 통과하고 그거에 4분의 1이 통과해서 몇 장을 통과합니까? 나도 몰라요. 4분의 1을 n번. 그게 128분의 1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128분의 1, 2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 맞아요. 4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2n제곱. 결론, 2n이 7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왜?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함수잖아. 부등호 반대. 그럼 n은 어떤 애? 2분의 7 이상, 3.5 이상. 그럼 몇 장? 4장. 그치? 4장은 붙여야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있는 로그 함수 쪽 질문은 자,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상황일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함수 fnx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단 이거죠. f1x가 누군지 줬어요. f1x가 누군지 줬습니다. 로그 2x래요. 자, fn 플러스 1x는 fnx 곱하기 fnx와 같다. 그럼 우리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잠깐만. 그러면 말이야. f2x가 누구냐? n자리에 1는 거잖아. 얘는 f1x제곱 더하기 f1x랑 같은 거래. 근데 f1x 누군지 아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로그 2의 x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랑 같은 거래. 그럼 결론, 로그 2의 x 세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3 로그 2의 x인 거죠. 됐죠? x가 0보다 크니까 지수 조건 만족하고요. 뭐 상관없죠, 이렇게 쓰면. 아, 이게 f2x네. 그럼 n자리에 2 넣으면 f3x는요. 네. 다른 맛이네요. f2x제곱 더하기 f2x와 같은 거니까 나 f2x제곱 알아. f2x 알아. f2x 알아. 그럼 뭐야? 3 로그 2x제곱 더하기 3 로그 2x니까요. 이거 쏙 가면 6이네. 9 로그 2x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뭐가 좀 규칙이 보일까? 모르겠다. 앙볼랑. 한번 해주세요. 몰라. 아니죠. 몰랑. 몰랑. 그럼 f4x는 그냥 쓰지 뭘. f3 x제곱 더하기 f3x니까 f3x 내가 알잖아요. 9 로그 2x제곱 더하기 9 로그 2x. 그래서 뽕 정리해 주시면
27 로그 2x겠네. 그냥 30 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그쵸? 30 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구나. 여기다 8르래. x에다 8르래요. 로그 2의 8 몇이야? 3이죠? 그럼 27 곱하기 3이네? 81. 그럼 결론. 로그 3의 81이 몇이니? 4용. 끝났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발견하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얘기하셔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요즘의 트렌드거든.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식의 풀이들이 요즘엔 사실 트렌드이긴 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계속 이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긴 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아유 나와 있죠. 이렇게. 와. 함수의 정의역을 A라 하자. 잠깐만.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A라 하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B라고 하자.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B라고 하자. 이때 교집합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일단 첫 번째 함수식을 쓱 볼게요. Y는 뽀로로 뽕뽕뽕 로그 함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 밑이 몇이에요? 10이네요. 밑 조건 만족하네요. 그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들만 내가 뽕뽕뽕 넣어야 되겠지? 진수 20 더하기 x 빼기 x제곱. 얘 0보다 어떤 애 와야 돼? 큰 애 와야지.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0이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 됐죠? 넘겼으니까. 그럼 x 빼기 5 x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애들. 이게 정의역 A를 만족하는 집합들이겠네요. 됐지? 얘네들 넣어야만 진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마찬가지로 Y는 로그 써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를 보셔야죠. 얘를 보셔야지. 로그 X가 0보다 어떤 애? 큰 애가 와야 되지? 괜찮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밑이 10이네요. 0은 로그 10의 1. 맞아요? 맞네요. 0이잖아. 로그입니다. 대소를 비교하고 있네요.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증가잖아. 그럼 진수 크면 큰 놈 아니야? X에 어떤 애 와야 돼? 1보다 큰 애가 와야만 되겠죠? 그래야 로그 X가 0보다 클 거고, 그래야 다음 로그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집합 B를 만족하는 원소들은 X는 1보다 큰 애들이겠네요. 됐습니까? 교집합입니다.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애들. 그 중에 정수는 2, 3, 4 몇 개? 3개. 끝.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어요. 밑조건,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는 13번입니다. 갑시다. 13번입니다. 다음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인 것만 골라밤. 자, 로그 3의 x라는 다음 로그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시든 대칭이동하시든 뭐든 해서 어쨌든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아봐. 인 거잖아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보세요. 로그 3의 루트 x, x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x. 맞나요?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봐봐. 이거 겹쳐질 수 있어요? 네, 안 돼요. 왜안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 틀렸죠? 니은은 돼요?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 겹쳐질 수 있어요? 돼요. 왜요? 뻔 쪼갤 수 있어요. 니은 보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의 3x죠. 일단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로그 3의 3x라고 쓸 수 있지.
왜? 밑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거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 로그 성질. 두 번째, 3x 마이너스 로그 3의 3 빼기 로그 3의 x. 맞아요? 맞아? 아, 이렇게 할게 그럼.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3의 x. 맞아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로그 3의 x. 부호 반대로 바꾸고 1 빼주면 되잖아. 맞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보여요? 그럼 강프로 얘는 돼요? 왜요? 평행이동, 대칭하면 되니까. 그럼 기억은 돼요? 안 되네요. 그럼 디귿은요? 2 로그 3의 x죠. 맞아요? 자, 물어보기 이거 돼요? 안 되죠. 리을까지 일단 간 다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리을 봅니다. 리을 얘는요? 돼요?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3-x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x에서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면 그냥 3만큼. 그냥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얘는 누군데? 로그 3의 x를 어디에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하고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되네. 됐어?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디귿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 잘 봐.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잘 하셔야 돼. 자, 봐봐. 로그 3의 x 제곱과 2 로그 3의 x.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y는 이라는 다음 함수와 y는 이라는 다음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그렇죠? 다르죠? 뒤에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해. 왜 같죠? 선생님, 이거 앞으로 뿅 내밀면 얘 맞잖아요. 그건 맞아.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순 있어.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x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럼 얘는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맞아? 진수 조건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있는 함수는 정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는 함수야. 두 번째는 x의 0보다 큰 애만 넣을 수 있는 함수야. 정의역이 달라. 에이, 근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넘겨서 막 갔다고 이렇게 성질 막 썼잖아요. x가 0보다 크면 그래도 돼. 맞아? x가 0보다 크면 그래도 돼.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그럴 수 없거든.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얘는 정의역부터가 다른 함수야. 그럼 선생님 이거 막 내가 막 바꿔서 쓰는 거 이거 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x가 0보다 크면 그래도 된다고. 진수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로그와 관련된 어떤 값들이 주어지거나 문제가 제시됐을 때 일단 첫 번째, 성질 갖고 막 정리하는 거 먼저 일단 하시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이때의 진수 조건, 이때의 밑 조건, 이때의 정의역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얘네들을 정리해 주셔야 돼.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일단 막시 몰라 내려보내 이거부터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처음 제시되는 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랑 이렇게 주어졌을 때 좀 다릅니다. 그럼 또 얘기해 볼게. 아씨,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라고 하면 x에 0이 아닌 애를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상황, x가 0보다 크다면 그냥 y는 2 로그 3의 x 그래프 그리면 돼. 됐죠? 받아들여? 그럼 선생님,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고? 똑같은 그래프긴 해. 근데 얘를 뭐 하는 거야? y축의 대칭이동한 그래프로 얘기하면 돼. 그럼 y축 대칭이동할 거면 어떻게 해요? x의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되죠. 이렇게.
됐니? 왜? 여기다 1는 값 마이너스 1는 값 똑같거든. 여기에 2는 값 마이너스 2는 값도 똑같거든. 맞아? 0보다 큰 애는 양수일 때니까 그냥 그리시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수는 건 어떻게 해? 양수는 거 그냥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Y축 대칭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됐죠? 약간 절대값 같은 느낌으로 살짝 접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지호 괜찮니? 앞에 좀 봐주셔야 될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겠지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진도 나갑니다. 17번 문제 갑시다. 자, 17번 문제 같은 패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 그래프를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던 애들이거든. 이거를 왜 우리가 봤냐고 하냐면 y는 x를 일단 주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종종 봤던 패턴들이야. 왜?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x값과 y값이 같을 때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점이죠. x좌표가 a래. 그럼 y좌표도 뭐다? a다. 왜? a, a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y좌표가 a라는 걸 내가 알아. 요 점의 x좌표가 b니까 요 점의 y좌표가 b라는 것도 내가 안다고. 요 점의 x가 c니까 이 점의 y좌표도 c라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써져 있지 않은 다음 조건들을 일단 제시한 다음 이야기를 하겠죠. 아, 얘가 1이네요. 이것도 안 해요. 됐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하는 얘기를 좀 보자고. 로그 2의 x 그래프가 다음 직선하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2분의 1의 a 빼기 c제곱과 같은 값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됐죠? 자, 로그죠? 얘는 지수로 표현되어 있죠? 맞아? 밑이 2고요. 얘는 밑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첫 번째 생각.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역함수 관계. 그럼 여기 있는 식 중에서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b 넣으면 몇 나와? a 나오죠? 로그 2의 b는 뭐와 같다? a와 같다. 그럼 이때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는 가능하지? 그럼 2의 몇 제곱이? a제곱이 b라는 거잖아. 맞아? 이런 표현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잠깐만. 그럼 여기 2분의 1의 a 빼기 c? 세 번째. 너네가 알고 있는 각종 성질들, 지수 법칙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쓰는 거지. 2분의 1의 a 빼기 c제곱? 얘는 2분의 1의 a제곱에다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c제곱을 곱한 거잖아. 얘는 2의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2의 c제곱을 곱한 거잖아. 맞아? 그럼 잠깐만, 2의 a제곱이 b인데 그럼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뭐다? b분의 1이다. 역수. 그럼 얘 b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네. 됐어요? 그럼 나는 2의 c제곱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죠. 2의 c제곱은 과연 누굴까? 로그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로그 2의 누굴까? c가 나오고 싶어. 로그 2에다 누구 대입하면 되니? 여기 있네. d 대입하면 되겠죠. 맞아? 이거 역함수 관계 갖고 보는 거잖아. d겠네요. 얘 d겠네요. 그래서 결론, 얘는 d네요. 얘는요, b분의 1이네요. 그래서 b분의 1과 d를 곱한 값 b분의 d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관계식들은 다 줬어. 이거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데 로그 표현이 어색할 수 있어요. 지수로 바꿔봐. 그렇게 바꿔보시는 과정이 사실 역함수를 보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y는 x를 준 이유는 역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거든 사실. 근데 그것까지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그냥 그 성질 갖고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니까 그냥 이런 관계들 알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림이 몇 가지씩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대표 문제를 살짝 보시면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역함수가 제예요라고 했잖아. 역함수가 제예요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역함수 뭐 실제로 한번 구해보지 뭘. 왜? 역함수가 언급돼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x는 로그 4에 y 빼기 1 더하기 4 넘어가서 x 빼기 4는 로그 4에 y 빼기 1 4에 x 빼기 4제곱이 y 빼기 1과 같으니 y는 4에 x 빼기 4제곱 더하기 1과 같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얘는요 2에 2x 빼기 8제곱 더하기 1과 같다는 얘기죠. 자, A자리에 오는 값 2, B자리에는 -8, C자리에는 플러스 1이 와서요. 싹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6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딱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에 해석 하나 더 들어가면 이 로그 함수 정의역 x 어떤 애? 1보다 큰 애. 됐죠? 이때 치역 실수 전체. 그럼 이때 다음 역함수 이 지수함수 정의역 실수 전체. 이 친구의 치역 y는 1보다 큰 애. 됐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것까지도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특히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땐 꼭 쓰셔야 됩니다. 정의역. 이거 안 쓰시면 여러분들이 또 깎여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도 당연히 알고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냥 숫자만 맞추려면 이렇게 그냥 바로 푸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49페이지 28번 볼게요. 자, 갑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시면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를 봤더니 여기 지금 밑이 2입니다. 여기는 그냥 4란 숫자고요. 여기는 밑이 4죠. 그러면 밑이 4인 로그로 전부 다 바꿔줄게. 밑이 4인 로그로 바꿔줄게. 자, 밑이 4인 로그로 바꿀 거야. 2 로그 2에 5가 있어요. 내가 얘를 밑이 4인 로그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곱을 밑변환 공식. 됐죠? 밑 4로 쪼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 몇입니까? 4의 몇 제곱이 일까요? 4의 몇 제곱이 일까요? 2분의 1. 선생님, 전 이거 계산하기 싫은데요? 그래, 나도 싫어. 2의 제곱에 2니까 요거 앞으로 분모로 뽕 날라가서 2분의 1 하고 끝나는 거지. 됐죠? 그럼 분모에 2분의 1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4 로그 4의 5.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귀찮아. 이거를 뭐 이렇게 다 하나씩 끊어봐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여기 분모에 2, 분자에 2를 곱한 다음 요거를 어디로? 요 지수로 뿅 올려도 상관없잖아. 2의 제곱이니까. 그럼 몇이야? 4 로그 4의 1. 같은 값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역관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해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성질을 한쪽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양쪽을 다 관찰하시면서 외우시면서 적용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얘가 A였어요. 자, B는 4였잖아. 밑이 4인 로그로 바꿔볼게요. 4의 4제곱이겠죠? 그럼 얘가 4니까. 그럼 4의 4제곱 몇입니까? 2의 8제곱이잖아요. 256. 됐죠? 2의 8제곱이잖아요. 256이었습니다. 잠깐만, 얘도 바꿔야 되네. 로그 4의 5 4제곱. 몇이냐, 이거? 25 곱하기 25? 뭐 그러면 해야지. 5, 25, 125, 50, 625.
이거네요. 그럼 마지막 로그 4에 250. 제일 큰 애 누구? A가 제일 큼. 그 다음 누구? B. 그 다음 C. 됐죠? C가 제일 작고 A가 제일 큰 애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소 비교 가볍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맞춰주시면 돼. 세팅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본격적인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지수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또 쉽진 않고 막 헷갈릴 거야. 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부터 보겠죠? 자, 갑니다. 31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을 때 다음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자, 내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밑이 몇이에요? 2죠? 밑이 2죠? 자, 밑 조건 0보다 크고 1이 오면 안 되지? 근데 밑이 2가 왔네. 1보다 큰 수가 왔지? 얘는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최대값은 제일 큰 애가 올 수 있게 만들면 되겠어. 최소값은 제일 작은 애 넣으면 되겠어. 맞아? 중요한 건 이거다. 어디에? 진수에. 맞니? 다시 말하면 3x 빼기 2가 최대일 때 그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오는 거고 3x 빼기 2가 최소일 때 그때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진수 자리도 봤더니 3x 빼기 2 증가하는 1차 함수지. 됐음? 그럼 x에 6 넣은 게 가장 큰 값. 그게 최대값. x에 6 넣어주시면 6, 3, 18 빼기 2니까 몇입니까? 16이죠? 더하기 1이네요. 4 플러스 1. 이게 최대값. 최소값 2 넣었을 때 로그 2에 4. 2 플러스 1이죠? 이게 최소값. 둘이 빼면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해서 31번. 그냥 지금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 비슷하게 지수 때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가시면 33번 문제.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 역시 밑이 2네요.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러면 진수에 제일 큰 애가 오면 최대값. 진수에 제일 작은 애가 오면 그게 최소값. 그럼 진수에 있는 친구를 봅시다. 진수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거든. 얘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잖아. 꼭지점에 x좌표 누구? 누구? 2.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건 x가 0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만 잘라봤으면 좋겠어. 그럼 이때 진수에 오는 최대값은 x가 2일 때죠. x가 2일 때 그때 진수의 가장 높은 최대값이 올 거고 그걸 대입한 게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겠네. 로그 2에 자 2는 값이죠. 8 3 이게 최대값. 그 다음 x가 0 또는 4일 때 0 넣든 4 넣든 같은 값 나오죠? 네. 그때 최소값 0 넣으면 나오는 값 로그 2의 4 이게 최소값이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5가 될 겁니다. 해서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구간의 양 끝값을 그냥 대입하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진수 자리에 제일 큰 애가 올 때 진수 자리에 제일 작은 애가 올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31번과 다른 점은 31번은 그냥 1차 함수였으니까 증가하는 아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이렇게 2차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꼭 구별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어이 가요.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땅 주어져 있습니다. 또 x의 범위를 제한시켜 놨어요. 그리고 식을 봤더니 그렇지. 뭐가 보여요? 네, 반복되는 놈이 보여요. 얘 뭐라고 할래? T요. t. 자, 우연히 대답 한 번 더 해볼게요. t는 어떤 범위를 갖습니까? 0. 실수 전체. 꼭 지수하다 보면 0보다 크네요 이런다고. 아, 왜? 로그는 실수 전체잖아. 대신 x의 범위가 제한됐지. 됐죠? 그러면 t로 튀어나오는 순간 y는
t제곱 빼기 2t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로그 3의 x를 t라고 놨고 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과 같이 이차 함수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이고 x의 범위 제한시켜버렸네. 그럼 이 문제에서 t는 실수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값들만 나오겠죠? 최소값 누구부터? 1부터 0부터 누구까지? 3까지. 왜? 아니 여기다 1 넣으면 x 1 넣으면 로그 3의 1 0 27 넣으면 로그 3의 27 3 그 사이 값만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됐어? 결론 이 범위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꼭지점의 t좌표는 1. 우리가 보고 싶은 건 0에서부터 3까지만 관찰해줘. 1는 게 최소값, 3는 게 최대값. 됐죠? 그래서 t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나오는 값 최소값은 몇이냐? 5. 3 넣으면 나오는 최대값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14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에서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41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x의 범위가 땅 주어졌는데 그때 y는 x에 잠깐만 이게 로그야 지수야? 둘 다 쓴 거지? 밑이 x야. 이거만 봤을 땐 지수 함수 같은 느낌. 아, 아닌가요? 아닌가? 맞아요. 뭐 다항 함수 같은 느낌. 밑이 x니까. 근데 지수 자리에 로그가 써져 있다고. 아이씨 복잡해. 모르겠어. 아무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다행인 게 있습니다. 자, 땡큐 하셔야 돼요. 땡큐. 땡큐. 땡큐 하셔야죠. 왜? x가 어떤 애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래. 다시 말하면 이 밑에 오는 x 값이 1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래. 됐지?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게 땡큐잖아.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봐. 이 식의 구조가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 밑에 변수가 있는데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상황이야. 다시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밑도 변수고 지수도 변수인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까? 양변의 로그를 취해볼게. 어차피 둘이 같은 거라며. 이 둘이 같은 거라면서. 그럼 똑같이 로그를 취해도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은 이거죠.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할까? 여기 보세요. 얘 밑이 2죠? 그럼 이항이면 밑을 맞춰서 세팅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요.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럼 이때 요 지수에 있는 놈 내가 앞으로 뿅 끄집어낼 수 있어서 로그 2의 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x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됐죠? 민규야? 이 둘이 곱하면 몇 나오니? 로그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세요. 난 로그끼리 곱하는 거 알려준 적이 없거든. 알려준 적이 없잖아. 뭐 하나 정도 알려줬어. 좀 독특하게 생긴 거. 근데 꼴랑 하나 알려줬으니까 그거 갖고 알려줬다고 좀 뭐하잖아. 난 몰라 할 줄. 이거 곱하면 선생님 이거 로그 2의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로그 2 x예요. 요건 맞지. 마이너스 2 로그 2 x.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근데 로그끼리 곱한 거 내가 알려준 적이 없다고. 그럼 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라고 하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네. 어떤 애가? 로그 2의 x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로그 2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고, 됐죠? 당연히 이 t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이때 나오는 관계식은 로그 2의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t에다가 t를 곱하는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t제곱 마이너스 2t 그게 누구다? 로그 2의 y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였냐면 이거야.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이었어. 자, 관찰해 보세요. 로그 2의 y지. 맞아? 밑이 2인 로그죠. 이 y에 올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였거든. 맞아? 우측 볼게. 몇 차니? 2차지. 밑이 2인 로그 증가함수죠. 맞아? y의 최대값이 오면 당연히 나오는 로그 값도 최대가 되겠지. y의 최소가 오면 당연히 나오는 로그 값도 최소가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 있는 2차식을 관찰하면서 요 2차식 최대값 최소값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t좌표가 누구니까? 1이니까 우리 0부터 4까지만 보기로 했거든. 맞아? 그럼 최소값은 t가 몇일 때? 1일 때. 로그 2의 y가 몇 나올 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때. 선생님 y 몇입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y잖아. 맞아? 납득이 돼? 그럼 y는 몇인 거야? 2분의 1. 이게 최소값. 최소값 y. 그게 2분의 1. 그럼 4 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거네. 4 넣을게요. 16 빼기 8이죠. 옆에다 써야 되겠다. 로그 2의 y가 4 넣으면 16 빼기 8 나올 때. 그럼 y가 몇일 때? 밑집고 나갔다 들어오죠. 2의 8제곱일 때. 그게 y의 최대값.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뭐 해줘? 곱해줘가 문제의 답이네요. 2의 7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8. 됐어요? 해서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는 문제가 돼. 도입할 때부터가 조금 어려워. 이유는 미치 변수인데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선택권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 왜? 고민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단계니까. 그럼 뭐 해준다? 지수에 있는 이 변수를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밑과 지수에 변수가 오는 이런 문제들은 양변에 적절하게 로그를 취한 다음 정리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그냥 정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왜 이렇게 많아? 아, 목요일날 수업이 또 있지? 맞아. 겨울방학 전에 수업이 한 번 더 있죠? 43번입니다. 집에 가요. 43번 문제 보시면 자, x 지금 누구 욕했는데? 아니죠? 앞쪽 41번 보시면 자, x가 1보다 클 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줘. 야, x가 1보다 크다. 진수 조건 만족하는구나. 이 밑조건도 만족하는구나. 그럼 그냥 막 해도 되는구나. 막 하려고 봤어요.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예요? 밑이 달라. 밑이 달라? 그럼 밑을 갖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누구로? 3으로 하기 전에 just moment 81은 3의 4제곱. 그럼 이항하는 거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4 앞으로 빼서 로그 x의 3 이렇게 쓰자. 헤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x분의 4. 이 정도 괜찮잖아. 그러면 반복되는 친구들이 보이는구나. 로그 3의 x를 뭐라고 할래? t라고 할래. 근데 x에는 어떤 애가 와? 1보다 큰 애가 오는구나. 그럼 t는 어떤 애가 와? 좋지요. 이 새끼야, 0보다 큰 애가 오죠. 그쵸? 로그 3의 1이 잠깐만. 로그 3의 1이 몇이야? 0이야. 그치? 뭐래? 로그 3의 1이 0이야.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쟤 지금 0 이것도 안 돼서 그래. 기다려봐 조금. 다시
로그 3의 1이 0이잖아. 근데 x의 1보다 큰 애 넣으니까 얘 미치 3인 증가함수 x 1보다 큰 애 넣어 0보다 큰 애가 올 거야. 그럼 다시 쓰면 얘는 이거죠. t 플러스 t분의 4. 이거의 최소값이죠. 자, t 0보다 크다며. 양수.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하네. 잡니다. 끝. 산술기하 갖고서 지금처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정리한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숙제는 여기는 유형 11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만나요.